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자꾸 이런 기사들이 떠가지고 사우디 이 대한민국 잠수함 필요합니까? 그 얘기 나온 지는 몇 년 됐죠. 한 3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죠.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또 여러분께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사우디 잠수함이 필요하다. 갑자기 사우디 하니까 사우디 축구가 생각나네. 그게 먼저 잠수함보다는 축구가 생각나네요. 아, 그래요? 사우디 축구. 아, 사우디 축구. 우리가 지금 흔하게 농담할 때 사우디 축구 뭐 그러거든요. 아, 그럼요. 예, 침대 축구. 예, 맞아요. 예. 잠수함이 사우디가 없습니까? 그동안 이제 알려진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네. 왼쪽 오른쪽 앞에 전면 그다음 뭐 수심이 특히 홍해 쪽에 낮다. 그래서 네. 과연 뭐 잠수함이 활동할 수 있겠느냐. 그 작전 요구에 뭐 맞지도 않고 불필요하다 했는데 네네.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잠수함을 주전력으로 하면서 이란이. 예, 호주물은 뭐 그쪽에서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협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 수상 전투함 프리기트 호위함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좀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. 결국에는 좀 다방면으로 이 해역에 어떤 그 수심이 좀 적당한 곳에까지 작전을 이제 좀 확장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이제 드디어 잠수함의 이제 기본 척수인 4척을 이제 확보를 해보자. 그래서 운영을 좀 해보자. 네.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생각하는 거는 뭐 중잠수함 아직 뭐 3,000톤 이상보다는 한 2,000톤대를 뭐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일단 2,000톤대. 네,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미 뭐 내척에 대한 관심과 뭐 이거를 알아봐야 된다 한 거는 한 3년 전, 만 3년 전부터 얘기는 다 흘러나왔죠. 그런데 정작 이 사우디가 이 독일 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K 잠수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?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란을 견제하려면은 탄도탄, 네. 이 수직 발사관 VLS, SLBM.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이왕이면 더 좋죠.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것에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. 근데 이제 독일제는 예. 그 장착을 이제 일단은 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그거를 응용 발전, 독일제 214부터 응용 발전을 시킨 게 우리나라의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이죠. 네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관심이 가고 이제 그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이왕 뭐 기본 전력으로 4척을 보유할 것 같으면 획득할 것 같으면은 네. 처음부터 좀 센 거를 갖자.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규정은 한 2,000톤대를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3,000톤대로 넘어가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좀 변경이 있고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세일즈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내세울 것 같은데. 네. 3,000톤에서 이제 뭐 6개의 발사관이 있는 게 네. 뭐 그 정도 규모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이하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렇게 얘기가 네. 좀 비공식적으로 뭐 비밀리에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네.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사우디 군은 이제 걸프전 끝나자마자 중국제 그 CSS 시리즈 뭐 중거리 탄도탄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도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이제 노후화돼서 아마 퇴역을 시켰을 거예요. 그것도 벌써 3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니까. 네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준전략 무기 체계를 잠수함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왕이면은 2,000톤대, 그 대외적으로 2,000톤대를 뭐 이렇게 후보들을 내세우겠다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3,000톤대 이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. 그래서 장보고 3의 배치 1을 일단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죠.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끌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딜을 하는 데서 시간이 늘어지면서 네. 실물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배치 2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난 네.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죠. 이왕이면 좀 강력한 잠수함을.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우디가 정말로 K방산 이 잠수함을 원하고 있긴 합니까? 아니 이미 딱 그거는 이게 다 흘러나왔어요. 원한다고 사야 된다. 근데 그거를 일부 또 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다. 거기 뭐 수심이 뭐 얼마나 된다고 잠수함 운영해서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. 근데 그 앞바다,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쪽에 홍해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앞에 인도양 쪽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뭐 더 나가서 인도양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좁은 데를 수심 낮은 데를 안 들어와도 거기서 있다가 뭐 탄도탄을 이제 뭐 사거리 좀 늘어난 거를 수중 발사 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옆에 측면에서 이 이란 쪽으로 만약 저번에 같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듯이 네. 그럴 때 대응할 때
하나의 전력이 될 수는 있죠. 어. 그래서 그런 전략적, 준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업의 발제를 이렇게 내놓을 때는 대외적인 어떤 그런 눈들이 있으니까 그냥 2,000톤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같은 그 방향으로 해서 한 가지로 합류할 수 있는 그 여러 갈래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잠수함 장보고 3의 배치 2까지는 이제 좀 뭐 제시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네.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죠. 본격적인 이 사우디와의 이 잠수함 딜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? 올해 뭐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. 예. 하반기 정도. 예.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점수 기본 보는 거죠. 그 우리도 알 수 있는 기본 정보 제공을 이제 뭐 수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. 그러면서 이제 그거 내용들을 받아보고 유럽 제거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. 아, 그리고 또 해당되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 어떤 뭐 인도처럼 그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또 먼저 좋은 사례를 보여줬죠. 독일에서 이제 그 돌핀급 시리즈 잠수함을 이제 도입 인수하면서 그 세일 잠수함의 그 사령탑이라고 하는 세일에 거기 또 증설해서 수직 발사관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네. 이제 사우디에서는 이제 지금의 예전보다 덜한 상태지만은 그걸 보면서 저러한 잠수함이 있으면 좋겠다. 근데 그건 흉내낸 건 또 북한이 그걸 흉내냈고, 예,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이제 이 함에다가 그냥 다 심은 거고. 네네. 그럼 기술적으로는 뭐 우리께 더 짜이키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, 어. 그처럼 뭐 중국제를 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또 네네네. 지금 어떤 전 세계 상황이 네.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이제 최소한 이제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어. 측면에서는 팔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다. 근데 뭐 대외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막 알리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선례가 있기 때문에.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폴란드 있고요, 캐나다 있고요, 사우디까지 3개국입니다. 근데 뭐 캐나다는 이제 뭐 일단은 1차적으로 수직 발사관까지 뭐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, 네. 그다음에 폴란드도 지금 뭐 살짝 고민을 하는 것 같고, 바로 앞에 이제 이번에 탄도탄 전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는 또 순항 미사일 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미사일 전력이 되게 중요하죠. 그것도 이제 수중 전력. 네네. 그래서 폴란드가 좀 뭔가 살짝 고민하는 것 같고, 어.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상황을 보고서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, 헤즈볼라에 또 이란이 껴든 거,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있으면 상당히 좀 견제가 되고, 말 그대로 이게 뭐 SLBM은 아니지만 원자력 추진 기관도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바다에 좀 나가 있어서 네. 사거리만 된다면 좀 접근해서 반격을 할 수 있다,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네네.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. 사우디가 워낙 그 무기를 살 때 네. 뭐 전투기도 그렇지만 특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흔하게 얘기를 안 해요. 그리고 일단 도입을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을 이제 해도 네. 일종의 우리 서유럽이나 뭐 우리 아시아 같이 뭐 이렇게 공개 행사를 안 합니다. 많이 감춰요. 전투기 도입, 신형 전투기 도입한 것도. 그러니까 사우디가 참 특이해요. 아니 그냥 저기죠,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죠. 뭐 아주 뭐 이렇게 감추길 좋아하는. 보통 다른 나라들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대외적으로. 근데 뭐 근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로 출발을 이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그런 건 안 하죠. 기껏해야 이제 아랍에미리트 옆에서 에어쇼를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방산 절시를 하는 것뿐이고,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하죠. 그렇다고 뭐 100%안 하는 거 아니고 일부 무슨 기념 이제 뭐 국군의 날이라든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네. 그럴 때는 이제 하는데 또 뭐 제한적으로 하고, 그다음에 촬영도 뭐 제한시키는 것 같고, 그래서 좀 이런 게 공개적으로 뭐 아주 대내적으로 무기 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, 그러니까 원 제작사에서 뭐 미국이나 서유럽 회사에서 공개한 거 가지고 토대로 이제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지, 사우디군 자체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뭐 드문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노출되는 해당되는 장비들이 이제 뭐 파견 이제 훈련을 나가면은 그때서야 조금 이제 일부 노출되는, 또 어렵게 찍은 사진들이 많고. 네. 그래서 사우디군의 근본적으로는 좀 감추는 걸 좋아한다. 물론 이제 그 예멘의 후티군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했던 거는 실패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은,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감추는 건 보수적인 거, 좋게 얘기해서 보수적인 거, 전력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, 실물 자체를 안 보이려고. 그러면 잠수함은 이렇게 네. 뭐 예를 들어서 수직 발사관 장착한 탑재한, 그러니까 수직 네. 발사관을 이렇게 파서 갖고 있는 그런 잠수함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감추지 않겠나. 예.
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잠수함 어떤 사업을 가지고 유럽에서 뭐 딜을 이제 뭐 경쟁하기 위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뭐 찾아온다. 그런 이제 외형적인 거고 실제 한국한테 얘기를 요구하는 게 따로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개라 엠바고 거는 그냥 꾸준히 엠바고 거는 그런 게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. 전에 헬기도 그랬죠. 헬기는 그래도 좀 뭐 노출되는 거 빈도가 많고 사업 자체가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.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신경을 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잠수함 사업은 철저하게 감추고 할 것 같아요 진행을. 그럼 구매를 하고서도 드러내지 않는다. 아니 이제 노출되죠. 상대 국가가 있으니까 네. 기본 사항만 노출되지 그 구체적으로 어느 기지 배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엠바고를 걸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요. 그래서 뭐 이게 또 갑자기 등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역시 미사일 탄도탄전인데 드론 전쟁을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수상 전투함 호위함 사업도 현대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설계한 연안 전투함에 이제 기반해서 미사일을 좀 더 싣는 걸 이제 진행하다가 네. 좀 거의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호위함도 이제 좀 현대화 시켜야 되고 전자장비라든지 네. 뭐 레이더, 뭐 미사일 같은 게 그래서 동시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수상 전투함을 더 좀 더 미사일 전에 대공 미사일 전에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사업도 또 시작이 될 것이다.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들은 이제 하고 있죠. 그 와중에 끼어든 게 잠수함 4척 정도는 필요하다.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의 현대화가 또 이제 별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예. 그래요. 네, 이렇게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이 K 잠수함 이것을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앞으로도 좀 이 중동 쪽으로도 잠수함 이마저도 좀 진출을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뭐 말씀대로 주변국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그 지금 해군력들이 좀 빈약한데 네. 그 동안에 이제 뭐 미사일 고속함들 중심으로 이제 전력들이 구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뭐 3,000톤급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요구 조건이 좀 크게 올라가는 것 같고 뭐 2,000톤대의 일반 어뢰 발사 중심의 네. 잠수함도 좀 확산이 도입을 하겠다는 게 가능성이 있죠. 사우디가 먼저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은 네네. 주변국도 덩달아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K방산의 잠수함 수출 어떤 대상국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. 뭐 완전하게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뭐 20개국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주포처럼 네. 그래도 지금의 어떤 없는 실적, 인도네시아에 머물러 있는 실적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.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,000톤대 수출 잠수함이 또 네. 디자인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국내 그 방산업체가 하나오션하고 그렇죠. HD 현대가 그 부분을 또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다. 있을 것 같다.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잠수함 이 중동 쪽으로도 진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앞서 이 캐나다나 폴란드도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함께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, 저 소닉 PD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